좀 있죠. 안 맞죠. 항상 양보하고 이해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아 그래 맞아. 내 스스로한테 화이팅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청남 다이아나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결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싸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결혼할 때 이게 남과 뭔가 비교될 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내가 조금 중심을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제 친구랑 나랑 같은 상황에 같은 조건으로 미모도 내가 꿀릴 게 없는 꿀릴 게 없는데 뒤처지지 않는데 저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데로 가서 아무 고민 없이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고 내 결혼식은 조금 초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아주 스몰 사이즈예요. 살아가면서 더 큰 세계를 볼 거예요. 거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좋은 소식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삶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나의 얘기는 50대 넘어가서야지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경제적인 부를 50대 전에는 얘기하지 말아라. 사람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 저 친구가 뒤처지다 그래서 영원한 내가 루즈가 아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 자신감, 자긍심 꼭 가지고 있고요. 비교되지만 비교된다고 해서 내가 물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비교돼. 조금 부족해. 그럼 어떻게 물릴 거야? 안 할 거야? 그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물리셔야죠.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평생에 그 부분이 염려가 될 것 같다. 아직 당해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환경이 나한테 어떤 신세계가 열릴지. 이미 신세계를 맛본 친구는 또 어떤 나쁜 거를 경험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 친구는 성대하게 했는데 나는 왜소하게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저 친구는 뭐 자기가 좋아하니까 성대하게 했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나는 소박하고 건강하고 그렇지만 겸손하게 하는 게 내 삶의 내 인생의 축이야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왜소하다, 크다, 작다 하지 말고요. 화려하다, 뭐 나는 부족하다,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한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자신감을 주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선택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준비하다 보면 내 취향이 뭔지도 모르겠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되게 많이 혼란스러운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이런 혼란들을 좀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보니까 요새 신랑 신부님들은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를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와서 그 예산대에 맞춰서 하시는데요. 가끔 나는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예뻐요. 쟤도 예뻐요. 본인은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웨딩 밴드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다 예뻐요. 10개 보여서 다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제가 이제 제안을 해요. 자, 우리 신부님이 좋다는 디자인 다 여기다 올려볼게요. 2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30개 올려놓을게요. 저 못 고르겠어요. 다 예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제 경험상 결국 하나 고르게 됩니다. 하나씩 다시 대신가 가요. 줄이고 3개가 남게 돼요. 그 3개에서도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요. 그럼 2개가 남겠죠? 결국 하나가 남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였군요. 근데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일까요? 본인이 처음에 와서 쇼케이스 있는 거, 저 이 반지 빼주세요 했던 그 반지예요. 본인이 처음에 선택했던 그 반지. 자, 그러면 뭘까요? 본인은 내 취향은 뭔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드레스 디자인 브랜드가 어떤 거냐? 그러면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락 없이 본인이 선택한 반지의 느낌과 드레스 느낌이 같이 가요.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내 본능 속에, 내 무의식 속에는 내 스스로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예비 신랑님과의 갈등은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헤쳐나가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영원한 사람이었다가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면서 어느 날은 또 랜스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나이 들면 두 분이 당연히 트러블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만이 있는데 서로 감추고 이렇게 가면 결혼하고 나서 싸움으로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결혼은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두 분이 환상을 꿈꿨다는 지금은 현실의 눈을 조금 뜨면서 맞춰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다툼이 없고 어떻게 언쟁이 없겠어요. 절대 그런 꿈 꾸지 마세요. 두 분이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서로 얘기도 나누고 조금 다투도 보시고 그래서 그 다툼에서 분열이 아니라 다툼에서 다시 화합하는 그래서 서로 하나씩 맞춰나가는 이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양쪽에 또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같이 개입을 하시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예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액대가 올라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좀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머님들이 생각했던 디자인과 우리 신부님이 생각했던 디자인에서 조금 괴리감이 느끼는 경우가 거의 80~9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디자인은 관여 안 할 거야. 근데 너는 어떤 반지가 좋니? 물어보시면 신부님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부님이 어머님 말을 이렇게 거역할 수가 없어요. 네 어머니 그 디자인도 예뻐요 하고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살면서 계속 저렇게 개입을 하실 거면 내가 계속 이런 순간을 계속 맞이하게 되면 그 불편함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데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과연 이 결혼이 맞을까요? 하는 아들이 딸이 결혼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 순간순간을 같이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니 앞으로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추를 해서 살면서 이렇게 관여를 하실 거면 나는 너무 불편할 거다. 이런 결론은 가지지 말라고 제가 항상 조언을 드려요. 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자식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니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충만함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순간이지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느 어머님들 이래라 저래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실 요새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독립적이시기 때문에 관여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만 조금 지나가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예쁘다고 하시는 부분에 어머님 저는 그래도 지금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런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 어머님은 어떠실까요? 하고 얘기하면은 충분히 조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해라.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소통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툼 있죠. 안 맞죠. 항상 양보하고 이해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양보하고 이해해서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크게 작은 촛불이 큰 불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이 조그만 때 서로 좀 언쟁하더라도 조금 다투더라도 맞춰나가는 방법을 꼭 쓰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그렇죠? 다이아몬드도 깎아야 되잖아요. 깎고 깎아야지 이미 자기 빛을 내서 다이아라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정말 사랑하는구나, 상대방을 존경하는구나, 내 사랑의 깊이가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이 비로소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결혼이라는 의미에 다다른다고 생각이 돼요.